짜잔! 제가 서구하고 중구를 봤고요. 네. 이제는 저희가 지금 동구부터 시작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동구는 어떠한 변화가 좀 생겼을까요? 동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전에서 주거 집단이 생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가양동 7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5월달에 분양 예정을 하고 있고요.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성남동 1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위해서 차근차근 다가가고 있고 네. 조합 설립된 곳들이 좀 있습니다. 가양동 5구역이 조합 설립을 하고 바로 GS건설로 시공사를 결정했고 와. 그리고 성남동 3구역이 네. 저번 주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성남동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세대수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대수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중에는 가장 많습니다. 와. 그래서 많은 일군 건설사들이 네. 사무실을 차려놓고 네.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곳이 이 성남동 3구역입니다. 진짜 3구역이 3,270세대 엄청난 저기네요. 네, 성남동 3구역이 또 입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네. 역세권 지구와 맞닿아 있고 그쵸. 바로 위로 성남동 1구역, 네. 옆으로는 소재구역, 네. 밑으로는 구성 2구역 네. 이렇게 인근이 전체가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네. 현재 주거 입지하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주거 입지로의 탈바꿈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눈길 가는 구역이 한 군데가 눈에 보이는데 제가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지금 천동?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구역이 많은데 네. 천동 3구역은 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철거를 막 준비 중에 있고요. 네. 대동 2구역 같은 경우가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이번에 받았는데 네. 대동 489역이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입니다. 환승역이에요. 대동 489역 바로 옆에가 대동 2구역입니다. 네. 공공 분양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네. 이번에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공공의 이적까지는 순차제 네. 통장 점수의 통장 금액이 높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추첨제도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좀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네.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세권의 환승역으로 들어가 있어 보니까 그 1782세대에 임대가 652세대면 절반 이상은 추첨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청약으로 가능한 지역이네요. 세대도 굉장히 커서 이렇게 지금 사업 시행이나 인가되고 조합 설립되고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이 된다 하면 동구 지역도 엄청나게 많은 공급이 물량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선 동구의 가장 큰 변화는 네. 대전 역세권 지구의 변화가 그렇죠. 될 것 같고요. 네. 복합 2구역이 이번에 주거 비율이 50% 넘어가면서 하나건설 컨소시엄에서 수주를 했기 때문에 네. 복합 2구역이 우선 빨리 사업이 추진되면 네. 옆에 구역으로의 확장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네. 동구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네. 이적과제하고의 동구는 하고는 완전 차별화되는 시선 그렇죠.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농담 반 진담반으로 동구하고 대덕구에서 집 팔아서 서구 가서 전세도 못 산다. 그렇죠. 예전에 그랬죠. 예, 지금도 유성구 가서 전세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죠. 아직도 그래요. 근데 유성구가 더 올랐어요. 정말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느꼈는데 제가 대덕구에서 오래 살았고 중개업도 했고 또 동구 쪽 위주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에서 진짜 집 팔고 팔아서 유성구 가서 살 수도 없고 막 그랬는데 지금 동구도 많은 지역이 지금 단계별로 정리가 되고 있어서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신축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동구라는 지역도 굉장히 살기 좋은 주거 지역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동구에다 집을 준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짜요? 어디 추천해 주시겠어요? 대동 489역이 대장될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환승지 그것도 역세권 그것도 더블 역세권 그렇죠. 이런 쪽 위주로 좀 네. 많이 움직일 것 같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모여 있는 소재구역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 2구역 네. 그리고 신흥 SK뷰가 그쵸. 멀지 않죠.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도 7억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 그쪽 1, 2호선 환승역이 가장 조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지 않나. 아닌가요? 근데 대동사팔 아닌가요? 아니 저도 긴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대동에다가 집 하나 사놨다가요 못 기다리고 팔았어요. 아유, 지금 대동사팔 지금 빌라 가격이 3억대가 넘어가니까요. 네. 2억대 매물이 다 소진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뭐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똑같다 보니까 네. 좋은 구역에 다 욕심내는 건 당연한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정비 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조금 시간과 끈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성격이 급했는지 기다리지 못하고 팔았던 게 좀 아쉬워서 다시 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동구는 보시면 지도가 다른 중구하고는 조금 틀린 게 느껴지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파란색 바탕에 있는 대전역 인근이 대전 역세권 지구입니다. 그러네요. 보시면 대부분 구역들이 역세권 지구를 중심으로 좀 네. 밀집되어 있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 더 관심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그쵸. 그거하고 떨어져 있는 뭐 가오동 1구역이라든가 2구역, 네. 천동 3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이 좀 네. 덜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대수가 많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우리 세대수 많은 단지 들어가고 싶어들 하잖아요. 그렇죠. 뭐 커뮤니티도 좋고, 그리고 대단지다 보니까 관리비도 좀 저렴하고.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역을 보면 소재 구역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대동 2구역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성남동 3구역, 그러니까 좀 좋은 구역들이 예전에 동구에서 안 보이던 구역들이 자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좀 대단지로 다다 보면 건설사 브랜드도 좋고, 그렇죠. 예, 그러면 주거의 질이 더 높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쪽으로 세대수 높은 데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역세권 인근으로 조만간에 개발이 돼서 동구에서 거주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덕구가 가장 짧네요. 대덕구하고 유성구를 합쳐놓은 거고요. 그러네요. 원래 신탄진 쪽에도 네. 재정비 촉진 구역이 있긴 하지만은 네. 좀 대전 분들이 신탄진 잘 안 보시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뭐 동일 스위트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틀려졌는데 네. 우선 그쪽은 배제하고 네. 얘기해 보면 와동 2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현재 이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와동 2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와 여기도 좀 바라보는 시선이 좀 틀렸는데요. 네. 예전 같은 경우 와동은 좀 동떨어진 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연축지구 혁신도시 영향, 또 하나는 3호선 네. 회덕역의 위치, 네. 이런 것 때문에 교통 편의가 높아지고, 네. 그리고 던민동가의 그 다리가 새로 신축 예정이다 보니까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와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틀려졌고, 네. 또 옆에 있는 연축주공이라든가 신대주공 아파트들, 네. 여기도 이제 재건축을 시작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 대전의 시민들이 유성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유성구 지역도 한번 더 얘기해 줘 보세요. 유성구는 딱 한 군데입니다. 장대구역,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 있고요. 네. 장대 A, B, C 구역이 있습니다. 네. 장대 B 구역이야 대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대전 탑4 안에 들어가 있는 구역. 그렇죠. 은행 1구역, 네. 숭어리샘 용문 1, 2, 3 장대 B 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가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것도 가격이 비싼 데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구역인데 현재 여기도 정비계획 변경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거 비율을 90%까지 올리려고 하는 생각이고요. 아마 요즘 분위기 봐서는 뭐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장대 A 구역과 C 구역은 작년에 다 구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네. 장대 C가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뭐 1,500세대 정도 예상되어 있고, 아. 장대 B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그러네요. 면적도 절반, 뭐 세대수도 절반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장대 B가 뭐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키 네. 맞추기 가는 구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 장대 A 구역 같은 경우는 장대 B하고 C는 상업 지역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는 데 비해서 장대 네. A는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아파트로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좀 요새 세종은 어떠신가요?
주상복합에 대한 이미지가 대전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도. 맞아요. 오늘도 손님 한 분이 오셔서 이 주상복합인데 그렇게 비싸게 얘기를 하냐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요즘은 주상복합은요, 진짜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종은 주상복합에서 내리면 바로 BRT 정류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 세종은 주상복합과 일반 아파트의 차이가 별로 없고 교통과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데 대전은 옛날에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인식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입지가 좋으면 네.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 봐도 주상복합들 가격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대전은 워낙에 작은 물건들이 주상복합으로 지어졌다 보니까 그런 선입관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은행 1구역 같은 경우도 상업지구다 보니까 주상복합으로 지어지고 장대 B구역도 그런데 근데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르겠죠. 어떤 네. 점이 다르냐면 네. 조합원 수에 비해서 일반 분양문이 많다면 네. 조합원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일반문이 많으면 이득이나 그런 게 그렇죠. 많이 사업성이 생기죠. 좋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뭐 두 구역 다 뭐 비례율을 크게 막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네. 이렇게 일반 분양문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네. 차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얘기하셔서 하나 더 제가 세종이 어떤 분위기냐고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6-3 생활권의 아파트가 분양을 그렇죠. 했어요. 예. 거기 주상복합이었습니다. 최고 경쟁률 2,000 넘는 것도 있어요. 2,000대 1도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상복합이라고 해서의 주거의 이미지는 별 의미가 없고요. 입지가 좋다고 하면 저는 가격의 상승률과 투자 가치는 굉장히 있다고 보는 주의로 지금 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대덕구 유성구 정비 사업도 봤고요. 입지도 지금 지도상으로 안내 좀 한번 더 해주세요. 장대구역 보시면 여기 세종하고의 거리가 교통적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재개발 그렇죠. 구역 중에 그렇죠. 유성복합터미널의 BRT 정류장이 신설되다 보니까 네. 지금 지도에는 안 보이지만은 네. 좀 밑에 보이네요. 네. 쭉 돌아가고 있는 도로가 네. BRT로 지금 신설 예정이고요. 아. 지금 보상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 그렇죠. 구암역이 가깝게 있고 네.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인 유성 내거리역도 그쵸. 멀지 않습니다. 이런 장점들 또 유성 IC가 있다 보니까 대전 외지로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유성구라는 얘기예요. 그쵸. 대전은 우선 아직은 유성구거든요. 그럼요. 유성구에 사는 거 조금 느낌이 좀 다릅니다. 뭐 서울, 강남 이런 느낌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대전에서는 유성구는 주거 입지로는 참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유성구에 살고 싶어요. 세종에 사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대전 분들은 세종 1등이 유성구 2등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핵가족화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저는 유성이든 세종이든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주상복합이라 하더라도 입지적인 부분이 받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잠깐 그 대덕구 쪽이네요. 네, 대화동 1구역과 대화동 2구역인데요. 네. 그러면 오정역하고 2호선 트램역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지금 엊그저께부터 나오는 뉴스가 중에 하나가 네. 오정역사 바로 위에 보시면 저기가 조차장역이거든요. 네. 옛날에 열차들을 수리했던 곳인데 맞아요. 현재는 그런 기능은 없고 다른 곳으로 다 이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대전시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지금 철도공사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코레일인가요 이제? 네네네. 예정하고 있고 거기에 네. 또 3호선 역을 또 하나 놓을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네. 만약에 조차장역이 들어온다면 네. 대화동 1구역도 그렇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법동 이편한 세상 그렇죠. 이런 쪽들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계획이다 보니까 될지 안 될지는 뭐 결정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되기만 한다면 인근 지역들은 분명히 후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뉴스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좀 가격 변동성이 조금 있어요. 그렇겠죠? 대화동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대화동 1, 2 둘 다 조금 미흡한데 네. 저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은 생각돼요.
지금 법동 1단지 그 이편한 세상이 입주를 했잖아요. 아파트 가격을 굉장히 고고행진하고 대덕구에서 원탑을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법동 2단지가 지금 조금씩 말이 나오나 봐요. 거기도 아마 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후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주차란이라든가 그게 굉장히 심각해서 그 지역에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주민들의 움직임이 좀 십상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조차장역이 뭐 만들어지면 네. 다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곳도 그렇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조금 저기는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네. 어떤 단체에서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이제 공공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나라의 국가의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겠죠. 빨리 진행이 돼서 대덕구가 조금 더 신주택, 신주거 지역으로 좀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던 곳이라 그러신 거예요. 제가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대덕구에 좀 신주택 좀 많이 지금 공급이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램이나 3호선이 좀 입지를 바꾸지 않을까. 지금까지와의 대덕구와는 좀 다른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덕구에 그 산도 굉장히 좋고요. 아시죠? 계족산. 예, 엄청 좋고요. 살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고 대전 IC하고 바로 근거리에도 있고 교통 여건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제 학군이 왜냐면 근데 이게 중산층 이상분들이 많이 사는 데가 교육에 좀 더 힘쓰는 건 어쩔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뭐 서울의 강남이 뭐 1등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학군이 아직은 대덕구가 지금은 미흡하지만은 이렇게 호재들로 인해서 점점 더 중산층이 유입된다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이제 주거 지역으로 신주택이 계속 개설이 되면 중산층도 이쪽으로 신주택으로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주변의 입지 여건에 많은 영향이 있어서 빨리 신규 주택이 대덕구에 건립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여기 한 군데는 와동하고 네, 와동인데요. 네. 아까 설명드린 거 그냥 그림으로 펼쳐진 겁니다. 네. 3호선 회덕역사가 네. 바로 와동 2구역 신대주공 네. 연축주공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네. 교통 편의성이 좋아졌고 네. 또 하나는 연축주공 밑에 쪽으로가 이제 연축 혁신 도시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의 호재가 맞물리면서 점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까지하고 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네. 요 대덕구 화이팅입니다. 너무 편파 방송인가? 고향은 논산. 충남 논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 2월 달에 재건축, 대전의 재건축 재개발, 저기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요. 대전 시내 저기 유람 잘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올해 2월 달에 발표됐죠. 주택 정책. 이게 지금 일반 신축 주택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쪽에 시장의 바람이 좀 많이 불 것 같은데 서울은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좀 크대요. 대전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공공재 재개발이라든가 복합개발 같은 경우가 대전 같은 경우는 이미 역세권 지구 위주 주변으로 네. 이미 많이 계획이 잡혀 있고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가져야지만 그렇게 네. 공공계획 재개발이 추진되는데 네. 토지 등 소유자가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합이 설립돼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구역은 네.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내가 다 가져가는 걸 좋아하지 누구하고 나눠 먹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물론 잘 안 되는 구역들 현재는 제가 잘 안 되는 구역이 어딘가를 모르겠습니다. 대전은 워낙에 지금 다 잘 되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안 되는 구역들 위주로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네.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단점이라고 하면 그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장단점이 공존을 하는데 지금 대전 재개발 재건축 시장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매물이 없고 매물이 있을 때마다 가격의 거래율은 계속 높아가고 거래될 때마다 가격이 계속 상향이 되는 시장이 대전 시장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예전에는 정말로 어렵게 진행이 됐다 하면 요즘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 수익성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웬만하면 조합원들이 다 동의를 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다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대전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더 활성화가 돼서 그걸로만으로 인해도 공급 물량이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되니까 주거라는 앞으로는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멀리서 오셔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저는 무한 영광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큰 유튜버님께서 네. 이렇게 조무래기 유튜버를 아유, 불러주셔갖고 뭔 소리야.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게 됐는데 네. 재개발 재건축은 아직 투자로의 가치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고민을 할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네.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 네. 싸다. 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하신 말씀 오늘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데다 저도 한 표를 드리고 싶은 게요. 대전의 신규 주택 물량이 신도시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만 있는데 분양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의 가격이 너무 상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의 폭을 키맞추기로 따라간다 생각을 하면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입지 좋은 역세권 위주로 해서는 계속 상향이 될 것 같아서 대표님 말씀에 저도 한 표를 드립니다. 여 위에 제 전화번호도 있지만 옆에 그 세운부동산 여기 민경은 대표님 전화번호도 나갈 거예요. 만약에 대전 시장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신다 그러면 굉장히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실 거고요. 여기 대표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가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에도 한번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대표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전반적인 안내가 필요하신다 하시면 저희 몽땅부동산이라든가 여기 세움TV에다도 항상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매물 찾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7월 달에 또 한번 불러주시는 거죠? 아무 때나 언제든지 오신다고 하면 저는 불러드릴 겁니다. 7월 달 되면 막 바뀐 부분이 있을 테니까 불러주시면 네. 달려오겠습니다. 7월 전에 제가 또 부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기 대표님 바로 소환해서 바로 영상 찍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몽땅부동산의 정진숙 민경환입니다. 감사합니다.